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용수학을 담당하는 이기석 선생님이에요. 자, 드디어 여러분 실용수학 1단원이 끝나고 2단원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2단원에서 먼저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보고 오늘은 간략하게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관찰에서 관찰하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을 한번 보고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단원은 총 두 가지의 중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원은 도형의 관찰, 두 번째 단원은 도형의 표현, 이렇게 두 가지를 본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위에 보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건물을 살펴보면 시각에 따라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모형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고 하고, 이런 건물의 구조는 겨냥도와 전개도를 통해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 여러분들 2단원의 끝에서 보면 이제 겨냥도랑 전개도의 개념도 같이 배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오면서 겨냥도도 그려보고 전개도도 많이 그려봤을 텐데요. 조금 더 다양한 도형에 대해서 같이 그려보고 배우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바로 봅시다. 그래서 도형의 관찰. 여기 안에는 두 가지 소단원이 있어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관찰. 평면도형은 그냥 단순히 평면 위에 그려진 도형이라고 보면 되고, 입체도형은 좀 3D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죠. 입체적으로 보이는 도형을 입체도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에서는 미술 작품 속의 수학. 여러 가지 미술 작품을 보고 그 안에 어떤 수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 1단원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관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관찰, 학습 목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끝났을 때 이 학습 목표를 성취했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모양은 관찰하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이해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이라고 해서, 그러면 관찰하는 시각과 우리들이 따져봐야 될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문장을 한번 보고 거기에 줄점 긋도록 할게요. 관찰자가 물체를 관찰할 때 관찰자에게 보이는 물체의 모양은 그 물체와의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거리, 눈높이, 바라보는 각도.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요 세 개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때 물체가 다 다르게 보인다고 해요. 물체와의 거리, 물체와의 눈높이, 그리고 물체를 바라보는 각도, 이런 것 등에 대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즉 물체의 모양은 관찰하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요것을 이 단원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의 창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은 평면 도형을 다양한 시각에서 찍은 사진이다. 찍힌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설명을 해보고 사진을 찍은 시각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해보자. 일단 모양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이 평면 도형의 모양 뭐예요? 알고 있죠? 그렇죠. 원이죠. 밑에 한번 적어 봅시다. 원. 이런 모양은 두 번째 그림의 모양은 뭐예요? 그렇죠. 타원이죠. 타원. 세 번째 모양도 타원인데 좀 구분을 두기 위해서 선생님이 길쭉한 타원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일단 사진을 찍은 시각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해보자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 평면 도형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필기를 좀 하세요, 교과서에. 각각의 사진은 평면 도형을 차례로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데, 첫 번째 도형의 바라보는 각도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예요. 어떤 사람이 위에서 물체를 바라봤을 때 정확하게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각도를 선생님은 90도라고 할 거예요. 차례로 그래서 약 90도, 대략적으로 90도, 두 번째 그림은 45도, 세 번째 그림은 대략적으로 20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좀 밑에 적을게요. 넓게. 90도,
45도, 20도 이렇게 약 요런 각도를 요의 각도에서 바라보고 찍은 것이다. 자, 이렇게 각도를 이용해서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물체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 평면 도형 말고 입체 도형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게 2번 문제에 있거든요. 다음은 입체인 컵을 다양한 시각에서 찍은 사진이다. 찍힌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설명을 해보고 여기도 설명 한번 해볼 거예요. 모양에 대해서. 그 다음 사진을 찍은 시각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해 봅시다. 여기서 손잡이가 조금 애매해서 선생님은 손잡이를 제외한 물체의 모양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손잡이를 제외한 물체의 모양 이렇게 하고 땡땡하고 이거 세 가지를 다 적어 볼게요.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도 쉽죠. 손잡이 제외하면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뭐가 나와요? 그렇죠. 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두 번째 그림 손잡이 한번 제외해 보세요, 여러분. 손잡이 제외하면 윤곽선을 따라서 좀 그려 볼게요. 윤곽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우리 다각형에서 어떤 도형이랑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도형. 이 도형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육각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육각형은 안 되고 선생님이 어떻게 적을 거냐면 꼭지점이 좀 뭉툭한 육각형이라고 할게요. 자, 세 번째 모양도 손잡이를 제외하고 윤곽선을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무슨 도형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사각형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각도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바로 밑에 적을게요. 각각의 사진은 물체를 차례로 각도는 왼쪽에 거부터 90도, 위에서 바라보니까 90도, 그 다음 45도, 그 다음 이거는 바로 정면에서 바라보죠. 세 번째 요 사진은 정면에서 바라보고 찍은 거예요. 정면샷이에요. 정면샷. 그렇기 때문에 0도예요. 정면은 0도의 각도에서 바라보고 찍은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넘어갈게요. 밑에 요즘에 좀 핫 이슈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선생님은 운전을 하니까 잘 보이는데 보행자의 입장에서 이 글씨를 봤을 때는 요렇게 보여요. 오른쪽 보행자가 이걸 봤을 때 이런 모양, 왼쪽 보행자가 이걸 봤을 때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보행자가 봤을 때는 잘 해석이 안 되는 글자예요. 그런데 운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차가 이렇게 앞에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차가 진행을 하겠죠, 앞으로. 그래서 운전자의 시각에서는 이 글씨가 살짝 올라온 것처럼, 도로에서 입체적으로 살짝 위쪽으로 올라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아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렇게 도로에 빨간색으로 카페트가 깔려져 있죠. 이 빨간색 카페트를 실제로 선생님이 들어봤는데 레드 카펫이라고 그래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도로에서는 항상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여러분들이 컸을 때도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잘 어린이 보호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한번 읽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예시가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평면인 도로 위에 경고나 주의 표시를 할 때는 시각에 따라 물체가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얘 중에 아래 사진의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는 특정한 각도에서 보면 세워놓은 글자처럼 보인다. 이 시각에서는 운전자가 정면의 경고문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공간과 평면을 넘나들며 관찰하는, 아니죠. 여기 위에 내용이 더 있죠. 요거부터 볼게요.
공간 속의 물체도 관찰하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여기도 또 얘가 나오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공간 속의 물체를 관찰하는 시각에 따라 원안에 보이는 두 그림자는 서로 다르게 보인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모형이 조금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떤 그림을 형상시키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빛을 비출 거예요. 오른쪽 이쪽에서 빛을 비출 거고 또 왼쪽에서도 한번 빛을 비출 거예요. 빛을 비추는 방향에 따라서 물체를 관찰하는 시각에 따라서 이 그림은 다르게 보인다는 게 이 그림이 알려주는 핵심 키포인트예요. 자, 여기서 오른쪽에서 빛을 비췄을 때 이 그림 여러분들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다 알 거예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그 다음 왼쪽에서 빛을 비췄을 때 이 그림은 또 무엇일까요? 이 그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작품이죠. 아프로디테. 자, 좋아요. 이런 식의 예시도 있다는 걸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공간과 평면을 넘나들며 관찰하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모습을 표현한 예술 작품도 있다. 피카소의 대표적 작품인 인형을 든 마야. 밑에 그림이에요, 요게. 인형을 든 마야는 피카소의 딸 마야의 얼굴 정면과 옆면이 한 번에 드러나는 작품이다. 정면과 옆면이 한 번에 드러나는 작품. 요거 한번 볼게요.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왼쪽에 정면에서 바라본 형태의 눈과 측면에서 바라본 형태의 코가 한 작품 안에 같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야가 들고 있는 이 인형 있죠. 이 인형은 정면을 향하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 모양을 보면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의 자세가 자연스럽지 않게 그려져 있습니다. 피카소가 1881년부터 1973년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발의 위치도 다르게 그렸다는 거. 1938년 작품이에요. 이 인형을 든 마야. 그래서 요거까지 조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요거는 뭐 사진기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체를 준비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직접 그림을 그려본다는 건데 요 그림만 그냥 살짝 참고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물통이죠. 물통을 0도면 선생님 얘기했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을 그리고 90도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정확하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원이죠. 여기도 원이 나오죠. 그리고 45도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양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가 주어져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려와서 이야기 속 탐구가 나올 거예요. 요거만 한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 어느 입체 도형을 다양한 시각에서 관찰하는 것은 그 입체 도형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쪽에서만 보지 말고 항상 물체를 볼 때는 다양한 시각에서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의 두 입체 도형 A, B는 A랑 B가 여기 있죠. 서로 다른 육면체예요. 육면체는 면이 6개가 있는 입체 도형이라는 거예요. 면이 6개. 자, 그러면 이때 두 육면체는 어느 위치에서 관찰하느냐에 따라 파란색의 똑같은 직육면체 C로 이걸로 인식될 수 있다. 결국에 이 C가 사람이 이 눈으로 관찰할 때 C부터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A를 보고 B를 보는데 적절히 어느 위치를 변화시키면 이 A가 C에 다 가려져서 C로 인식이 되고 B가 C에 다 가려져서 C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 장 남았는데요. 요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체 도형의 관찰인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도형을 돌려가면서 관찰했을 때 면이 몇 개 보이는지 그리고 모양은 어떻게 보이는지를 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선생님이 등교 수업 때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우리는 옆에 오른쪽에 59페이지의 보고서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볼 예정이에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고서 보면
정사면체를 지금 가지고 왔어요. 정사면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을 할 예정인데 이 각 각도에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4번부터 보면 됩니다, 여러분. 관찰 내용 및 특징에서 정사면체를 이리저리 돌려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그 그림의 기준을 어떻게 둘 거냐면 보이는 면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만 그 그림의 개수를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나와져 있으면 보이는 면의 개수 몇 개예요? 그렇죠. 한 개. 두 번째 그림은 두 개죠. 하나, 둘, 삼각형 두 개 보이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삼각형 세 개 보일 거예요. 이거 말고 더 있을까요? 정사면체를 이리저리 돌려봤을 때 면의 개수가 뭐 4개, 5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보이는 면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라고 적어주면 되고 결론은 같은 정사면체도 각도에 따라 보이는 면의 개수가 다를 수 있다. 자,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정다면체 이외에 입체 도형을 선택하여 위 일과 같은 활동을 해보자. 자, 정다면체 여러분들 나왔으니까 5개 언급하고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뒤에서 지오픽스라는 교구를 이용해서 정다면체 만들고 또 모서리, 꼭지점, 면의 개수 한번 탐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몇 가지 정도 있는 거 알고 있으면 나중에 배울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배울 수 있겠죠. 정다면체는 정사면체부터 시작해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육면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주사위 모양이죠, 주사위. 정사면체는 바로 위에서 봤죠. 그 다음 정팔면체. 그 다음 정12면체. 그 다음 정20면체.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어요. 자세하게는 다음 이제 또 배울 때 선생님이 다루도록 할게요. 자, 정사면체 이외의 입체 도형을 선택하여 위 일과 같은 활동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도형은 입체 도형은 오각기둥이 나왔네요. 4번부터 봅시다. 오각기둥을 또 이리저리 돌려서 관찰을 했을 때 보이는 면의 개수에 따라서만 분류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오각형 하나 보이니까 보이는 면의 개수 몇 개예요? 그렇죠. 1개, 2개, 3개, 마지막 거는 4개. 이거 말고 보이는 면의 개수가 뭐 5개, 6개 이런 경우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따라서 여기 1번에 각도에 따라 보이는 면의 개수는 1, 2, 3, 4개라고 적고 이렇게 또 결과는 똑같겠죠, 위랑. 결과는 같은 오각기둥도 각도에 따라 보이는 면의 개수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약속했던 대로 59쪽 첫 번째 소단원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미술 작품 속의 수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